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백팩 메고 밖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진이 꽤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 모습도 언론에 포착이 됐죠. 자, 기사 두 가지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황교안 민생투쟁 대장정 첫날 어제 부산입니다. 부산 방문 규탄, 방해 말라 이런 또 마찰도 벌어졌다. 한겨레는 요 점에 대해서 제목으로 달고 있군요. 자갈치 시장에서 전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요. 대선 주자 행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 황교안 대표의 큰 사진과 함께 어떤 시민들과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정이 담겨 있네요. 민생투쟁 대장정 나선 황교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파, 돈 벌어봤냐? 돈, 좌파.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의도가 섞인 발언이겠죠, 분명히요. 여기 보시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장이 또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응원을 했는데 그 응원 소리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현장 목격담도 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 주민과 함께 지내겠다.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낭 메고 택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회 등 진행 이렇게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황교안 대표의 모습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당 쪽의 반응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가는 곳이 어디든 끼 때가 되면 지역 주민과 함께 한 끼 밥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시는 곳에서 잠을 잘 생각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저의 민생 대장정, 위대한 국민 승리의 대장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술을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조심하세요.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산만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추경과 민생입법, 경제활성화 입법, 그리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앞서 북한 관련 이슈를 다룰 때요. 비건 특별대표가 어제 온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중간에요. 정확하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올 예정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늘 예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사와 함께 그다음에 영상까지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죠. 지금 대권 행보하는 거냐 이런 비판입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외이고 당내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측면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1년에 지금 한 20여일간, 19일간 전국을 도는 것은 예. 그 당대표라기보다는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예. 건데요. 그러나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또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대권을 위해서도 예. 황교안 대표의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좀 비정치인, 좀 뭔가 합리적인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회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 타입을 통해서 그 어떤 국회 안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장외로 지금 나갔단 말이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예. 전국의 광역을 다 돌겠다는 거 아닙니까? 19일 동안. 과연 그것이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예. 받아들여질 것인지 또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으로 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년 지금 굉장히 뭐 당으로서 시급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어떤 예. 국회에서의 서로 갈등 구도가 예. 물론 여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당연히 이제 상대이기 때문에 예.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또 민생 입법을 어떻게 할 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표현 자체도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예. 뭐 대중 앞에 서서 그런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이 내년 총선이라든가 향후 대권 구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들이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건 의문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특히나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그 지대한 과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의 표현이라든가 대중 앞에서의 좀 예. 극단적인 언급을 보면은 좀 애국당이라든가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얘기들은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굳이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께서 예. 본인의 그 원해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스템이 이른바 투톱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정책의 모든 거를 원내대표가 권한을 갖고요. 예. 민주당은 반대로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그렇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책에 대한 권한도 가질 수 있는데 아, 황교안 대표는 정책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총선 행보와 본인의 대선 행보를 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총선과 대선을 예. 위한 행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름을 민생 투어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에 가서 예. 민생의 현장을 그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대통령이나 여당에다가 전달하는 고언을 하거나 축원을 예. 하는 예. 아니면 그 조언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된다면 예. 당대표니까 언론은 다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지만 예. 그렇지 않고 저게 예. 정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름에 걸맞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아까 설명 중에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권한이 권한이 없다. 없다. 근데 이름이 민생이에요. 근데 민생은 네.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생의 현장을 파악하고 예. 그거의 실체를 좀 그 여당이 좀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예. 그 민생 투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예. 뭐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민생 투어가 아니라 정쟁 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투어가 자칫 그냥 민심을 들여다보는 투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민생 투쟁이에요. 저도 처음에 민생 투어 이렇게 예. 봤다가 보니까 민생 투쟁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투쟁이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그 한 19일 정도 예. 전국을 다니면서 거점을 다니면서 이 집권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고 있다. 그런 실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올 거고, 예. 그럴 때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같이 비판만 하고 욕만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복덕방에서 어르신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면 그것도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예.
대안을 얻어내야 된다는 아, 거죠. 비판은 이미 곳곳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예, 뭐 중소기업 하시는 예. 분들 뭐 모이기만 하면 하시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대안을 얻는 이 행보라면 장정이라면 참 뜻이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예. 대안이 없이라고 하면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 박한 표현이지만 예. 본인의 그냥 뭐 이미 얼굴 알리기라고 그럴까요? 예. 아니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을 위하고 본인을 위한다면 예.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거의 20일 가까이 전국을 다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끝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 택시 기사분들이나 예. 대리 기사분들 이제 제 얼굴 알아보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예. 하면은 그게 중요한 나름의 건데요. 다 어. 방안들이 있으세요. 그게 어떤 데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예. 어떤 데 들으면 놀랍기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학자 그룹들 하고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또 예. 그 한국당의 의원들 중에 전문가 그룹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해서 예. 대안을 만들어내야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공감 투어는 이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뭐 안철수 대표도 예. 했었고, 뭐 이미 뭐 무슨 공감 콘서트니 이런 거는 예.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는 안 된다. 한국당의 특색은 대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과 공감 이제 이거 충분하다. 대안을 갖고 오지 못하면 그거는 별다른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이 깔려 있는지 어떤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배종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국당 그리고 예. 황교안 대표의 기본 전략이 좌파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대치 전선, 그렇습니다. 대결 전국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지금 돼요. 한국일보 제목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좌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돈 뭐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예. 그런 전략들이 예. 실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 그러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지지율 상승이 플러스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친박 비박 갈등도 없어졌고 예. 그리고 또 괴멸됐던 보수도 상당 부분 결집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친한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된 것 같고 또 그리고 본인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문제는 본인이 이제 민생이라는 카드로 강력한 대여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본인이 앞으로 이제 19일 동안 25일까지 하겠다면은 사실상 그때까지 민생은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1월 국회, 2월 국회, 예. 3월 국회, 4월 임시국회 또 다 빈손 국회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5월 임시국회도 예. 결국 이제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공수처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민생의 문제인지가 좀 와닿지가 않고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 예. 민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이 변호사님도 대안정당 얘기를 했는데 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는 민생을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계속해서 대치 정선, 대결 정국을 끌고 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약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 보수 또는 예. 개혁적 보수로서의 예.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중도 표심을 흡수를 해야만이 총선 그리고 길게는 대선에서도 예.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종원 교수께서 이제 중도 표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정은갑 위원께서 잠시 그런 류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은갑 위원께서는. 저는 이제 우선 황 대표가 이 19일 일정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여야 사당 대표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리적 대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예를 들면 뭐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할 거냐. 지금 이제 법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갈등 구조만 표출되고 있지 예. 지금 한 발짝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예. 자,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서 소위 말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제를 발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 이제 보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 예. 다른 걸 떠나서 이 남북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황 대표도 그 부탁드리고 있다 보는데 예. 이걸 그럼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냐.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러면 이 과거 10년 동안 이 예. 보수 정부에서 했던 고립작전으로라는 것이 과연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대안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화를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그 여당과 협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이랬을 때 국민들로부터 한국당의 모습이 바뀌었구나. 대한정당으로서 또 나중에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네 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로 맥이 통하는 내용을 정리한다면요. 알겠습니다. 대장정 끝에 대안. 과연 무엇일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게 구설입니다, 또 구설. 당직자에게 여기 보시면 이게 욕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XX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꺼져. 그러니까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회의 중에 욕설, 사무처 직원을 쫓아냈다. 그러자 한국당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았다. 공개 사과하고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자 어제 오후에 한선교 사무총장 기자들에게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이제 사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적절한 언행 사과드린다 일단 했는데 요 정도로 이게 누그러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보죠. 여기 가운데 중간 부분 있습니다. 이 사진 옆에 기사를 좀 잡아주시죠.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총장은 이날 어제입니다. 당직자 67명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막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런 이유였다 그래요. 한 사무총장의 언행은 주요 당무 일부가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고 추진된 것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당원의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모든 사무처 당직자들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이 시점에 사무총장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인격 말살적, 인격 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을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설을 들은 이 직원이 있겠죠?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만두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이 문제로 어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러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한선교 사무총장께서 이제 본인의 그 욕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하신 거고. 근데 내부를 좀 보면 한선교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도 좀 놀라웠죠. 황교안 대표하고 무슨 관계지?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하고 아주 오래된 절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 이제 후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는데 당 안에서는 소문이 안 나 있었어요. 후배면 무슨 후배를 말하는 겁니까? 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보다도 그 이후에도 쭉 이제 만남이 있었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한선교 사무총장은 욕설하고 이런 거에는 100번 잘못했는데 나름 억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기사 안에도 나오지만 주요 당무에서 좀 보고가 배제가 됐던 본인을 거죠. 거치지 않고 뭔가가 보고가 됐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좀 사무총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상황은 참 당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이제 사무총장은 살림을 살죠. 그렇죠. 당 사무처 이제 그 사무처 직원들도 다 관리를 예.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뭐 사무총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예. 좀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한국당 노조는요,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될 텐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유는 있겠지만 예. 이유가 있어도 예. 우리가 이제 인간인 이유는 예. 동물이 아니고 인간인 이유는 예. 본능적인 거를 이성으로 자제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렇게 그 남에게 보여지는 공인의 자리에서 예. 그 이성을 잃고 그런 본능을 더 내세우는 행동을 하시는 거는 예.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 권한 하에 있는 거인데도 자기가 일종의 딸을 당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 게 가장 화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예.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본인이 그래도 지위가 있고 예. 모든 거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얼마든지 예. 그렇지 않게 해도 밑에 직원들은 무서워해요. 어떻게 무서워 안 하겠습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생활하는데. 당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모든 걸 총괄하죠. 돈과 인사와 뭐 이런 거를 다 총괄해가지고 예. 물론 마지막 재가를 그 당대표에게 얻겠지만 그래도 사실상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 아무튼 뭐 불미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잘 지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아마 다른 이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지금 전 당원이 뭐 투쟁을 하고 있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연일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사기 저하 요인 아니냐 이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